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36라운드가 종료됐고 이제 37라운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6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있었고 37라운드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목소리가 다소 약간은 듣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6라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라운드 파이널 A 첫 번째 경기는 동해안 더비였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울산현대의 경기, 울산현대 박호 선수가 먼저 득점 만들어내면서 1대0 앞서 나갔던 울산이지만 후반에 체력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라인을 내리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포항의 이호재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스틸리아드에서 우승할 기회를 놓쳤지만 여전히 승점 1점 맞다면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보면 이제 파이널 A 전북현대와 강원FC의 경기였습니다. 10월 11일 7시 반에 열렸던 경기고요. 구자룡 선수의 선취골을 그대로 지켜나간 전북현대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인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동수, 김민석, 홍시우 3대0까지 만들어냈고, 이 3명의 선수들 모두 어리고 내년까지도 인천에 계속해서 이끌어줘야 되는 자원들이고, 특히 홍시우 선수가 한 골과 한 개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정말이지 안 풀렸던 어떤 공격 포인트 기록이 드디어 어느 정도 좀 혀를 뚫게 됐고요. 그러면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3대0을 앞서던 중에 서진수가 많은 골을 넣어봤지만 그 점수차를 회복하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이널 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시 반에 열어졌던 경기인데요. 수원 삼성과 대구 FC 경기, 대구의 고재현 선수가 선취골 넣었지만 이후에 안병준이 동점골을 넣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기가 왔다 갔다 하던 와중에 결국은 세징야가 득점 만들어내면서 대구FC가 2대1 수원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세징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FC서울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김신진 선수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복귀포를 쏘아올리나 싶었는데, 이후에 전반전 후반쯤에 이제 이영재 선수가 득점을 성공을 했고, 이게 약간 굴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 PPT를 만들 때까지는 이영재 선수의 득점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영재 선수의 득점의 가능성이 좀 있고요. MVP는 이영재를 뽑아봤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수원FC와 성남FC의 경기는 수원FC 김건웅 선수가 역시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하면서 1대0 앞서 나갔던 수원FC지만 전반전 추가 시간에 유인수가 득점을 하면서 성남이 1대1로 동점을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라스 선수가 또 추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특히 약간은 성남의 수비 집중력이 약간은 아쉬웠던 장면에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1이 됐고요. 그 점수차 그대로 유지한 채로 수원FC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라운드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승부승이 나왔고요. 첫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강원FC 현재 순위는 6위, 울산현대 현재 순위는 1위고요. 울산현대는 현재 승점 73점, 2위인 전북과는 6점 차이가 나고, 강원FC는 위 팀들과는 1점 내지는 4점 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울산이 3승을 가져갔는데 최다 득점자는 레오나르도 선수였고요. 과연 어떤 경기 펼쳐질지 관전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FC는 다시 한번 6위로 떨어지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하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홈에서 우승을 내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심,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격진들이 여러 가지 미스만 하지 않았다면 지난 경기도 비기는 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특히 김대원 선수의 그 아쉬운 장면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공격진들이 시즌 마지막에 조금은 미스를 하는 장면이 많아졌다는 게 강원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울산은 우승을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확정 짓기보다는 미리 확정 지어놓고 제주전에서는 조금은 힘을 빼고 지금까지 경기에서 안 뛴 선수들도 메달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를 좀 뛰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과연 이 경기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시킬지 좀 궁금해지고요. 이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정승현 선수가 출전 불가능하고 아마노 선수는 사후 징계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승현이 있을 때에는 실점을 많이 하지 않았던 이 울산의 수비 라인이 정승현 없는 상황에서는 과연 또 강원을 상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 특히 실점을 꼭 내줬었거든요. 강원과 경기를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울산의 센터백이나 이 수비 라인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상 라인업 보면 강원은 최근에 나오는 라인업을 봤을 때 서민우 선수의 폼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자리, 원래는 시즌 중후반 바로 직전 몇 경기까지도 이제 김동현이 뛰었는데
최근에 케빈이 이 3선 자리로 들어오면서 강원의 뭐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이 케빈을 센터백으로 놨을 때는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이 선수가 중원에 올라오니까 본인의 발기술을 잘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에 있는 이정엽, 김대원, 양현주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득점을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반면에 울산의 경우에는 백포는 아마도 임종은이 정수현 자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왼쪽에 이명재, 오른쪽에 김태원 선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중원에는 최근에 박용호 선수가 많이 뛰어서 원두재, 이규성, 이청용 정도의 중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왼쪽 바코, 오른쪽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 선수가 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실 강원의 이 센터백진이 김영빈 선수를 제외하면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뭐 그럴수록 레오나르도 선수의 효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선수들이 키는 살짝 작은 대신 활동량이 많으니까요. 그 활동량에 맞춰서 간다면 레오나르도를 맨 처음에 배치를 해놓고 이후에 마티나담을 쓴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강원은 김대원, 울산은 레오나르도인데요. 김대원은 에이스라면 놓치지 말았어야 할 찬스를 놓쳤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잡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레오나르도는 강원을 상대로 이번 시즌 울산의 최다 득점자입니다. 본인의 폼을 다시금 올려줄 시간이 왔고 이 경기 포함 제주전까지 딱 2경기를 하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갈 레오나르도인데 그 전까지 본인의 폼을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울산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12, 수원 FC의 현재 순위는 7이고요. 양팀의 승점 차는 10점 차. 수원 FC는 하수왕을 바라보고 있고 수원 삼성은 아직까지는 강등 풀업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수원 FC가 2승 1패를 하면서 김현 선수가 2골을 집어 넣었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 펼쳐질지 관전 포인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전 포인트 보면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정승원이 경고 누적이 되면서 이 경기를 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뭐 활동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승원과 이종성이 만들어주던 어떤 삼선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던 그러면서 경기가 잘 풀렸던 수원 삼성인데 어쨌든 정승원이 이 경기 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보면 사실상 풀업 확정이기는 합니다. 뭐 승점 차이도 어느 정도 있고 서울과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라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끝까지 뛰어줘야 되는 수원 삼성이고요. 효율적이지 못한 공격은 좀 없어야 됩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 지난 대구전에서 이성윤 해설위원께서도 얘기했던 게 수원은 좀 효율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수원 삼성의 선수들이나 감독이 꼭 체크를 하면서 수원의 공격이 왜 효율적이지 못한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경기를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수원FC의 경우에는 잔류는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무조건 확정이 됐고요. 이제는 하스왕까지 확정을 하면 되는데 뭐 승점 1점만 따도 수원FC는 하스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도균 감독이 얘기했던 게 이제는 좀 쓰지 않았던 선수들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래도 더비는 이겨야 되고요. 수원의 진정한 주인을 올해에도 가릴 시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승점 1점만 따도 수원FC가 이번 시즌 수원 삼성을 상대로 우위의 선체로 또 이번 시즌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수원FC의 동기부여가 아주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팀의 예상 라인업 보면 수원은 또 4-4-2죠. 최근에 4-4-2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영규 선수가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투톱에 오영규와 안병준, 이제 중원에는 정성원이 빠진 자리에 사리치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에는 아마도 류승우가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백포 라인은 지금 보이시는 대로 그렇게 나오고 키퍼는 노동건입니다. 수원FC는 이제 뭐 김건웅 선수를 위로 올리기도 하면서 4-3-3 내지는 뭐 4-3-1-2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뭐가 떴네요. 4-3-1-2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도 한데 뭐 어떻게 보면 3-4-1-2라고도 할 수 있는 김건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포메이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뭐 투톱의 김현, 뭐 중앙에서 프리롤로 이승우를 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포메이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두 팀의 톱입니다. 오현규와 김현인데요. 오현규는 지난 경기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보였던 대구전이었기 때문에 오현규가 본인이 왜 중요한 선수인지 다시금 증명할 시간이 왔다고 보고요. 김현은 양팀 합쳐 상대 최다 득점자입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 득점을 하면서 수원FC를 하스왕으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5위, 전북 현대 현재 순위는 2위인데요. 전북 현대는 현재 울산을 상대로 6점 차 뒤지고 있고 제주 유나이티드는 4위 자리까지는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제주가 2승 1패를 거뒀는데 초반에 제주가 좋았을 때 2승을 거뒀고 1패는 전북이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 거뒀는데요. 주민규가 3골을 집어넣은 채로 이번 시즌 정규 라운드 맞대결은 종료가 됐었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제주 유나이티드는 좋은가 싶었는데 또 인천을 상대하면서 결국은 또 3대1로 패배했단 말이에요. 보면 최용준이 본체였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최용준 선수가 없을 때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력이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최용준 선수가 빨리 돌아오기를 너무나 크게 바라고 있을 남계의 감독이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주민규를 조금 더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규의 득점을 방을 바랄 거면 선발 출전을 시켜서 좀 더 기회를 많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주 잘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좀 남길 감독의 축구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상대 전적은 좋지만 큰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전북이라는 팀이 어려울 때 제주가 2승을 거뒀던 거라서 뭐 물론 2승이 그냥 거둔 2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 상대 전적이 모든 걸 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전북은 구자룡이 골을 넣으면서 폼을 올렸고 최보경 역시 괜찮은 활약이었습니다. 과연 주전 기용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송범근이 최근 경기들에서 이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부상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송범근 선수의 부상이 이어지면 안 되는데 전북이 이런 점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까지도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전북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인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 라인업 보면 제주는 최근에 4-3-3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오른쪽 풀백에는 조성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센터백에는 정훈과 김호규, 왼쪽에는 정우재고요. 중원에는 가장 이상적인 라인업은 이렇게 3명인데 최용준 자리에 다시금 김봉수가 또 나올지 아니면 또 최용준이 컨디션 회복해서 나올지 보도록 하겠고 이창민 선수는 조금 더 띄워줘야 됩니다. 이 윗선에는 제르소, 주민규 그리고 오른쪽에 새롭게 가세한 서진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뛰고 있고요. 반면에 전북의 경우에는 4-4-2 내지는 4-1-4-1 아니면 4-2-3-1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 수비들은 뭐 포메이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키퍼 성범근이 괜찮다면 성범근이 나오겠지만 최근에 좀 부상이 이어지는 걸로 보면 이범수가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백포어 라인에는 박진석과 구자룡, 홍정호 선수가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 경기까지 누적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는 박진성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고 왼쪽 윙에는 바로 오른쪽 윙에 성민규 내지는 한규원, 톱에는 조규성 그리고 김보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좀 기존의 4-4-1을 그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면 오른쪽에 한규원을 넣고 김보경이 있는 자리를 위쪽으로 아예 올려서 조규성, 성민규 투톱을 한 다음에 뭐 오른쪽 한규원, 왼쪽에 바로 뭐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최근 전북이 살아나는 게 어떻게 보면 4-2-4 내지는 4-4-2 포메이션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뭐 경기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제주는 주민규, 전북은 바로운데요. 주민규는 올 시즌 그래도 전북 현대를 상대로 3득점을 했습니다. 제주에게는 주민규의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꼭 득점을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전북은 바로가 봉인 해제가 됐습니다. 누적 경고에서 돌아왔고 어나더 레벨인 선수고 지금 이제 뭐 위건 이적설도 있는데 그만큼 바로는 너무나 좋은 선수고요. 과연 이 두 선수가 경기에서 어떤 활약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FC와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대구FC 현재 순위는 8위,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11위고요. 양팀의 승점차는 7점차. 김천은 거의 강등 프로 확정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대구가 1승 2무를 거뒀는데 이 세 경기에서 3명이 한 골씩을 득점했고 뭐 1대0, 1대1, 0대0 뭐 이렇게 굉장히 지리멸렬한 경기들이 많이 펼쳐졌던 양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완전 포인트를 보면 먼저 대구는 승점 1점만 따면 잔류 확정입니다. 내친김에 하스왕도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하스왕의 또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아직 끝까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세징야라는 존재의 힘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
지난 수원전에서 공격 포인트들이 웬만하면 다 세징야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세징야라는 존재가 중간에는 좀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이 선수를 믿어준다면 이 선수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너무나 클래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역시나 세징야라는 존재가 대구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참 어려운 시즌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새 핫스왕을 바라보는 시기까지 왔는데 편안한 잔류를 확정 지으려면 이 경기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반면에 김천은 프로권 탈출 이제는 사실상 쉽지 않아졌습니다. 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수들로 구성해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김태환 감독인데 그럼에도 득점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김지현도 그렇고 권창훈도 그렇고 이 폼이 올라줘야 될 선수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 이런 점이 김태환 감독의 시즌 초반 구성과도 약간은 좀 관계가 있게 무너지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예상 라인업 보면 대구는 최근에 황재원 중원으로 하고 오른쪽에 장성원 나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장성원이 보여주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중원에서 이진용과 황재원이 경기 많이 잘 풀어주고 있고 중앙에서 세징야, 투톱에는 제카와 고재현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알아서 잘하는 팀이니까 뭐 이 경기에서도 비슷한 전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천의 경우에도 라인업은 어느 정도 고정됐습니다. 지난 경기 김정훈이 뛰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황인재가 뛸 것으로 보이고요. 백포는 강윤성, 송준, 박지수, 이유연, 중원에는 문지환, 고승범, 이영재, 밑선에는 김경민, 김지현, 권창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라인업이 이 라인업이긴 한데 아쉬운 게 좀 있죠. 권창훈과 김지현. 이 두 선수들이 폼을 좀 끝까지 올려주지 않으면 김천의 강등 풀업에서도 설마한 장면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키플레이어 보면 뭐 대구는 세징야, 김천은 이영재인데요. 세징야는 아무도 세징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밈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징야를 이기는 게 참 쉽지가 않고요. 이제는 핫스왕인데 어쩌면 가능한 목표일 수 있기 때문에 세징야 끝까지 노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영재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김천이 득점이 정말 없지만 뭐 한 골 내지 많으면 두 골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만들면 보통 다 이영재가 껴 있더라고요. 이영재 선수가 얼마나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김천의 득점 역시 여부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김천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앱서울과 성남FC의 경기입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9위, 성남의 현재 순위는 12위인데요. 이번 시즌 1승 1무 1패를 거둔 양팀 최다 득점자는 일류첸코 선수였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 서울은 왜 대체 포지션 변화 내지는 포메이션 변화가 시즌 후반에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다행히 잔류 안정권입니다. 승점 1점만 따도 혹여나 승점 1점을 따지 않더라도 수원이 승점을 무조건 이기지 못하면 서울은 잔류가 확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는 지금 뭐 이번 시즌만 축구할 거 아니잖아요. 아닉스 감독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던 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서울이고 성남은 K리그1에서의 경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2경기 남았는데 팬들은 그래도 끝까지 싸우는 걸 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성남의 선수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라인업을 보면 양팀 모두 3-4-3인데요. 최근에 서울이 3-4-3을 많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센터백에 오스마르, 김주성, 이상민, 뭐 윙백에는 김진야와 윤종규, 중앙에는 팔로세비치, 김신진, 그 위쪽에는 나상호, 일류첸코, 조영욱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 보면 이상민이나 새롭게 선임된 이 부주장, 주장들이 어느 정도 팀을 그래도 뭐랄까요? 사기가 떨어진 팀에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솔직히 말하면 사기가 떨어질 만한 경기력이나 사기가 떨어질 만한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힘들긴 할 텐데 어쨌든 뭐 선수들끼리 독려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일류첸코도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수를 독려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서울의 선수들은 팬들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백3에는 강의빈, 마상훈, 권한규, 윙백에는 최지묵과 유인수, 중앙에는 연재훈과 김민혁, 그 윗선에는 박수일, 구본철, 윌리치인데요. 내년에 과연 이 선수들 중에 몇 명이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선수들이 지금 보면 외국인 선수도 밀리치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좀 투쟁심 있게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모두 뭐 끝까지 많이 활동량 가지고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경기를 뛰게 한다면 내년까지도 성남의 성격을 위해서 이끌 성남의 성격을 위해서 열심히 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 선수들이 끝까지 잘 기용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서울은 김신진, 성남은 김민혁인데요. 김신진은 그 전에 김신진이 뭘 해서 지금까지 못 나오고 경기를 못 했는지에 관계없이 일단 경기부터 잘하고 이번 시즌 끝나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성남의 경우에는 김민혁입니다. 팀을 리딩하는 선수는 더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김민혁 상당히 헌신적인 선수긴 한데 두 경기만 더 버티면 이번 시즌 끝나니까 김민혁이 지금처럼 헌신적인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성남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4위, 포항 스틸러스의 현재 순위는 3위인데요. 양팀의 승점 차는 단 3점 차,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중요하고 재밌을 만한 경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시즌 포항이 인천을 상대로 2승 1무를 가져가면서 전적의 상에서는 좀 앞서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 인천은 3위 자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이겨내면서 승점 동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상대 전적 열세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천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는 곳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 경기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행인 건 득점이 지난 경기 3개나 터졌다는 겁니다. 지난 경기까지 좀 득점이 없었던 선수들도 득점을 했고 인천 유나이티드 자체도 좀 빈공에 시달리다가 이번 경기에서 3득점이나 했기 때문에 포항을 잡기 위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포항의 경우에는 3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울산전에서 승점을 따면서 승점차가 더 좁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많이 좁혀지는 않았는데요. 스쿼드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부상을 당한 선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포항이 이 3위까지 올라온 것도 굉장히 김기동 감독의 이 파워가 상당히 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포항은 이 경기에서 승점 1점만 따면 3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3위 자리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상 라인업 보면 인천은 3, 4, 2일입니다. 데브리지, 강민수, 김동민, 윙백에는 이주용, 오재석, 중원에는 이강현, 이동수, 그 윗선에는 아길라르, 김보섭, 홍시훈인데요. 아길라르 못 뛴다면 김민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길라르는 현재 지금 결별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항의 경우에는 백포에는 완델손, 하창래, 박찬용, 김영환, 중원에는 신진호, 박승욱, 김승대, 그 윗선에는 임상엽, 호영준, 정재희 기대가 됩니다. 김승대가 못 뛴다면 고영준이 뛰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역시 경기 라인업 나오면 그때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 양팀 모두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라는 각오로 뛰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팀의 키플레이어는 홍시우와 허용준인데요. 홍시우는 드디어 공격 포인트가 터졌습니다. 과연 그 한을 이번 경기에서 모두 다 풀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허용준의 경우에는 과연 허용준이 인천을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을지, 과연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서 포항을 3위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과 포항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승부 예측 보겠습니다. 승부 예측, 강원과 울산의 경기는 우승을 확정하고 싶은 울산이 좋은 경기로 보여줄 것 같다는 점에서 울산 승리하겠고요. 수원 더비는 수원FC의 상대 전적 5위가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무승부, 제주와 전북은 이런 식의 전북은 모든 팀을 잡을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전북 현대 승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구와 김천의 경기는 대구가 잔류를 확정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서울과 성남은 서울도 잔류를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과 포항은 포항의 3위를 지키기 위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점에서 포항의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합점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K리그 1 37라운드 프리뷰까지 해봤습니다. 리그가 이제 이 경기 포함해서 단 2경기밖에 남지 않는데요. 또 어떤 경기들이 이어지고 그런 경기들 속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마지막까지 K리그 1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